노년이 되면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평생을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다가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면 자연스럽게 재혼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감정만 믿고 섣불리 결혼을 결정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만으로도 결혼을 할 수 있었지만 노년의 재혼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건강, 재산, 가족관계, 생활 방식의 차이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순간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혼을 선택했다가 오히려 더 큰 불행과 갈등 속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년의 절대 재혼해서는 안 되는 7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내용을 반드시 끝까지 읽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 문제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노년 재혼의 가장 끔찍한 함정입니다. 죽을 때까지 평온하게 살 줄 알았는데 한순간의 선택이 가족을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철천지원수가 되고 법정에서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이며 심지어 부모의 장례식조차 치르지 않는 비극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재혼하는 순간부터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재산이 엉뚱한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설마 부모가 그러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새 배우자는 처음엔 다정하게 다가오지만 결국 돈 문제 앞에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경제권을 쥐고 자식들을 배제하거나 교묘하게 부모를 조종해 재산을 가로채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일부러 부모를 고립시켜 자식들과 연락조차 못하게 만드는 일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사망 후 벌어지는 상속 전쟁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가 재혼을 한 순간 자식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 내몰립니다. 우리 엄마 아빠 재산을 저 인간이 가져가선 안 돼. 라는 분노가 들끓고 결국 법정에서 끝없는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결국 원수로 갈라섭니다. 장례식장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건 기본이고 어떤 경우엔 부모가 죽었어도 그 사실조차 모르는 일까지 생깁니다. 더 끔찍한 사례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모를 부추겨 유언장을 조작하거나 아예 정신이 흐려진 틈을 타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자식들은 한순간에 모든 걸 빼앗기고 평생 부모를 원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가족 간의 파탄, 씻을 수 없는 상처, 그리고 끝없는 후회뿐입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재혼이 가족을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평온한 여생을 보내고 싶다면 노년의 재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선택이 결국 당신의 가족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노년의 자유를 잃을 수 있습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고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을 살 차례입니다. 그런데 재혼하는 순간 그 자유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내 남은 인생을 내 뜻대로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무거운 굴레를 뒤집어 쓰고 속박당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배우자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순간 내 생활은 완전히 통제당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보고 싶은 TV를 보는 것도,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합니다. 여행이라도 가려 하면 왜 나를 두고 가냐? 는 불만이 쏟아지고 친구를 만나러 나가려 하면 늙어서 철없는 짓 한다며 잔소리가 쏟아집니다. 내 인생인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더 끔찍한 건 상대 배우자의 가족까지 내 삶에 끼어든다는 것입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어른이 그러면 안 된다.
이런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라며 간섭을 시작합니다. 내가 내 돈으로 무엇을 사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나보다 건강이 안 좋다면 이제부터는 24시간 간병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남의 병수발까지 떠안고 남은 인생을 병원과 집에서 보내야 합니다. 결국 자유롭고 행복한 노년은커녕 또 한 번의 희생과 인내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혼이 쉬운 것도 아닙니다. 젊었을 때야 감정이 식으면 갈라서면 그만이었지만 노년에는 이혼조차 쉽지 않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럽고 법적으로도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으며 무엇보다 정작 이혼을 하고 나면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고 살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내 삶은 점점 더 갇혀버립니다. 노년의 재혼은 새로운 행복의 기회가 아니라 또 다른 속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쓰고 싶다면 재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보다 소중한 것은 자유이며 한번 잃어버린 자유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배우자의 자녀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노년에 재혼할 경우 서로의 자녀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이해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이 닥치면 자녀들 사이의 갈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서로 원수가 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혼과 동시에 두 가정이 하나가 되는 순간 기존의 가족 질서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상대방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를 빼앗겼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보이지 않는 적대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생활할 경우 작은 생활 습관 하나에도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는 사소한 의심이 점점 커지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녀들이 성인이더라도 부모의 재혼을 달갑게 받아들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부모를 챙겨왔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등장하면서 부모의 관심과 애정을 빼앗긴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입니다. 부모가 재혼하는 순간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상속 문제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의 재산이 저쪽 가족으로 넘어가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이 생기고 이것이 곧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상대 배우자의 자녀가 재산 문제를 직접 거론하거나 부모를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한순간에 오해가 깊은 상처를 남기고 서로를 경계하며 감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자녀들 사이에서는 재산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부모가 한쪽 편을 드는 순간 발생합니다. 자녀들은 평생 부모를 위해 헌신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가족이 등장하면서 자신이 소외된다고 느끼면 분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상대 배우자의 자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에게까지 원망이 향하게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저쪽 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동안 쌓아온 신뢰는 무너지고 부모와의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혼 후 자녀들이 왕래를 끊거나 명절이나 기념일에도 얼굴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재혼으로 외로움을 달래려 했는데 오히려 친자식들과 멀어지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배우자를 얻었지만 평생을 함께했던 자녀들과 멀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더 나아가 배우자와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자녀들에게 돌아갈 곳조차 없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혼은 결코 두 사람만의 사랑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의 자녀들까지 엮이면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형성됩니다.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평생 함께했던 가족이 원수가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노년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새로운 행복을 꿈꾸며 시작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로 가득 차 있으며 노년에는 그 변수가 더욱 예리하게 작용합니다. 평생 쌓아온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남은 인생이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의지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크고 작은 문제가 쌓여갑니다.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고 배우자의 가족이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심지어 경제적인 문제까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문제가 생겨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노년에는 되돌릴 시간도 기력도 부족합니다.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끝없이 추락하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입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갑자기 병을 앓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내 삶은 희생으로 바뀝니다. 하루아침에 병원과 집을 오가는 간병인이 되어야 하고 내 건강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혹여나 내가 먼저 건강이 나빠진다면 상대 배우자가 끝까지 나를 돌봐줄 거라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거나 내 자식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려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의지할 곳도 없이 고통 속에서 외로운 노년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변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본인의 빚을 숨겼거나 경제적으로 기대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의 방심이 나를 경제적 파탄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평생 아끼고 모아온 재산이 예상치 못한 이유로 사라질 수도 있으며 심지어 법적 분쟁까지 얽힌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나 하나만 챙기기도 어려운 나이에 타인의 경제적 문제까지 떠안아야 한다면 남은 여생이 결코 평온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터지는 변수들입니다. 배우자의 자녀들이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거나 가족 간의 갈등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들과 배우자의 자녀가 반목하며 결국 가족 관계가 완전히 깨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본인의 가족을 내 삶에 끌어들이며 나를 고립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갈등 속에서 스트레스는 쌓이고 결국 정신적 고통까지 겪게 됩니다. 노년의 재혼은 달콤한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도 노년에는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는 길이 결국은 고통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후회로 가득 채우고 싶지 않다면 노년의 재혼은 더욱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남은 여생을 오롯이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평생 자식과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남은 시간이라도 온전히 내 삶을 즐겨야 합니다. 하지만 재혼하는 순간 그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으며 또다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삶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노년을 보내며 서로 의지하고 행복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상대방과의 생활 패턴을 맞추느라 내 취미와 습관을 포기해야 하고 작은 결정조차도 혼자 내릴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시간, 먹고 싶은 음식, 가고 싶은 여행조차 상대방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왜 또 밖에 나가냐? 늙어서 그런 걸 왜 하냐? 라는 잔소리가 시작되면 점점 내 삶이 통제당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유롭고 편안한 노년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결혼 전보다 더 답답한 생활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배우자의 가족까지 끼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존중할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자녀들이 슬금슬금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한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요구가 점점 커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 끌려다니고
필요하지도 않은 자리에 참석해야 하며 심지어 배우자의 손주들까지 챙겨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진다면 이제부터는 24시간 간병인이 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나이에 상대방의 병수발까지 들게 된다면 여생은 오롯이 병원과 집을 오가는 시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돌봐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간병의 삶이 계속된다면 결국 지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재혼했나? 반대로 내가 먼저 건강이 나빠진다면 배우자가 끝까지 나를 책임져 줄까요? 일부는 그렇겠지만 상당수는 부담을 느끼고 뒷걸음질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한 경우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거나 내 자녀들에게 떠넘기려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대했던 안정된 노년은커녕 더 큰 불안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재혼하지 않았다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배우고 싶은 걸 배우며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에는 모든 것이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혼자 여행을 가고 싶어도 왜 나를 두고 가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려 해도 그게 뭐가 중요하냐며 관심조차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나를 위해 살려고 했던 계획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남은 여생은 또다시 남을 위한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배우자가 생기면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남은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를 위해 살 것인가? 그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한번 재혼하면 내 여생은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연애 감정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을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새로운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든든할 것 같고 사랑이 다시 찾아온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감정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도 사랑이 식으면 다투고 갈등이 생겼는데 노년에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기대했던 달콤한 연애 감정은 빠르게 사라지고 남은 것은 후회뿐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렙니다. 상대방의 작은 배려에도 감동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하면 감정이 급속도로 식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에 사소한 생활 습관 차이도 쉽게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불을 어떻게 개는지, 밥을 어떻게 먹는지, TV를 볼 때 채널을 누가 잡을지 같은 사소한 문제들조차 큰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연애 시절에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것들이 함께 살면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노년의 연애 감정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빨리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를 향한 열정과 기대가 크기에 감정이 오래 지속될 수 있지만 노년에는 신체적 변화, 건강 문제, 성격 차이 등이 감정을 빠르게 식게 만듭니다. 결혼 전에는 상대방이 이해심 많고 다정해 보였는데 막상 함께 살다 보면 본성이 드러나고 점점 잔소리가 늘어납니다. 특히 젊었을 때 형성된 성격은 바뀌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로 고집을 꺾지 못하고 갈등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처음에는 다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관심해지거나 거칠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연애할 때는 애틋했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무심하고 차갑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야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노년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하고 얽혀 있어서 쉽게 갈라설 수도 없습니다. 결국 그냥 참고 살자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지만
그 선택이 평생 후회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노년에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아닌 건강과 안정입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아니라 건강과 안정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누구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믿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노년에는 사랑보다 건강과 경제적 안정이 생존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잊고 순간적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재혼을 결정한다면 남은 인생이 지옥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병, 예상치 못한 건강 악화, 그리고 신체 기능 저하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젊었을 때는 가벼운 감기 정도로 넘겼던 것이 노년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아니라 본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면 이 중요한 요소들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재혼 후 상대 배우자의 건강 문제가 터진다면 이제부터 내 삶은 간병인의 삶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돌보느라 병원과 집을 오가고 내 건강은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나보다 훨씬 건강이 안 좋은 상태라면 결국 나는 평생 병수발을 들며 내 삶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의지하며 살 거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끝없는 희생과 피로만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내가 먼저 건강이 나빠진다면 어떨까요? 배우자가 끝까지 나를 책임져 줄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서로 돌봐주겠다고 약속할지 몰라도 막상 현실이 닥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고 나를 피하거나 내 자녀들에게 떠넘기려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외면당하고 더욱 고독한 노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노년에는 배우자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스트레스 없이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감정에 휘둘려 순간적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재혼을 결정했다가는 평생의 후회를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노년에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건강과 안정입니다. 이 사실을 잊는다면 남은 인생이 괴로움으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선택입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던 현실적인 문제들이 재혼 후에는 하나둘씩 드러나며 예상치 못한 갈등과 후회가 뒤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며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평온한 여생을 보내려 했던 선택이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외로움이 두렵다고 해서 무작정 재혼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오롯이 나를 위해 쓰고 내 건강과 안정된 생활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인생을 다시 혼란 속으로 던지지 마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배우자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